보수 언론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고 미국에는 사드 배치를 용인함으로써 하나씩 주고받는 맞교환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오늘도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고문치사 사건과 연관된 박 후보자 청문회는 열 수 없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당론이었는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청문회는 열고 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뉴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김종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야당이 오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대신 다음 주에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병헌, 김동철 의원이 개최를 주장하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고 충분히 그 내용은 전달되었으니 여당도 잘못된 후보자라고 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그래서 우선 인사청문회를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네, 처음에는 절대로 열 수 없다 이렇게 밝혔었죠. 그런데 왜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네,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 여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여당의 요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오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야당의 결정 연기가 고의적인 보이콧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초유의 사법공백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법부에도 사과해야 합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결정을 미룬 것에 대해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비난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이 또 제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상옥 후보자가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1차 수사뿐 아니라 2차 수사 때도 사건의 축소 은폐를 지시한 치안본부 간부들에 대해 수사를 부실하게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박 후보 측은 수사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면만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예,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지난 16일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임명에 대해 자체 설문조사 결과 사법부 구성원 중 78%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법관 53명을 포함해 법원 구성원 937명이 조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중 573명이 매우 부적절하다, 158명이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은 27명, 대체로 적절하다는 65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도와달라 요청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임명 절차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내 분위기는 이와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지검검사로 근무 중이던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고문경찰관 2명만 기소해 공범 3명의 존재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소식도 있죠.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진전이 있습니까? 네, 오늘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제5차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민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와 분위기가 매우 분주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논의는 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여야와 당사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탓인데요. 여당은 기한 내에 무조건 대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과 공무원 노조 측 대표들은 정부 안에 들러리 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 관계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90일 중에 80일을 하는데 안이 있다고만 얘기하고 안을 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의견이라도 내야죠. 그리고 타협이 안 됐다. 대타협기구에서 이렇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도 일주일 남아 있습니다만 충분히 대타협 안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부가 진짜 계속 반값 연금을 이번 기회에 한번 연금을 한번 뜯어 확 고치려고 한 건지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법안이나 정부의 어떤 의견들을 쭉 보면 이번 기회에 공무원 연금을 반값 연금 만들고 뭐 부족한 것은 정년 연장이나 뭐 퇴직금으로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1000일이 있는 돈 뭐가 해결됩니까? 그것을 정부가 네,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크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네, 대타협기구는 올해 기준으로 3조 원을 훌쩍 넘는 정부 보조금 부담액을 어떻게 완화하느냐를 놓고 지속적으로 절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오는 28일까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어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를 다시 심의해 오는 5월 2일까지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면 일정이 촉박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여권은 급여와 부담의 재설계 등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노조 측은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이나 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식을 제시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예, 사드 도입 논란에 대한 것도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당정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사드 도입을 위한 포석이다 이런 주장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몇 차례 보도를 통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드 도입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 유 원내대표는 사드 도입 문제를 다음 달 1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당정청이 심각한 갈등을 양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청와대와 친박 핵심 인사들은 유 원내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대다수는 의총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원하지 않는다며 유 원내대표의 주장이 소수 의견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친박계의 움직임은 재계의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실제로 중국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기업들과 경제부처는 집권 여당에 의해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매체에서 사드 도입이 이미 결정된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계일보는 주한미군이 지난해 11월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 후보지에 대한 실사 작업을 벌였고 이 대상 후보지를 평택이 아닌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를 선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각각 평택과 대구에 주한미군 부대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하고 미국에는 사드 배치를 용인함으로써 하나씩 주고받는 막교환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두 사안은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막교환 방식으로 한미의 중간의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는 이는 매우 안이한 전략이고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